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닮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문제 하나 풀고 확장된 이론 좀 하나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거를 복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즉석에서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 ABCD인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E라 하고요. CD의 중점을 M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때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CD의 중점 M으로부터 AD 위에 점 E를 잡고 긋게 되면 이 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한 88 정도 넣을게요. 이 전체 넓이가 이만할 때 그 AM을 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었을 때 AM과 BE의 교점을 F라고 놓을게요. 이때에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보조선을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떤 보조선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각이 같다라는 거, 이 있는데 여기 각이 같다라는 이 조건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느냐? 자, 그것은 EM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요. 제가 연장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P라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요 위에 삼각형 ADM하고 MCP가 이렇게 억각이 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이니까 EM의 길이하고 PM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삼각형 BP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러한 보조선을 긋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사형 정리를 쓰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의 형태를 미리 상상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이후에 이 보조선을 긋게 되는데, BEP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EM을 연장을 하게 되면 아래 위에가 합동이 돼서 순식간에 M이 EP의 중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EP가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꼭지점 B로부터 M을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점에서 밑변의 중점을 읽게 되면 양쪽이 합동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MC의 길이를 2A라고 놓아 볼게요. 그리고 BC의 길이는 그러면 4A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에 의해서 요 2A의 제곱이 4A 곱하기 CP가 되니까 CP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CP의 길이가 없어지고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A가 되니까 저 위에 합동이어서 ED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AE가 3A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이 넓이를 알려면 삼각형 ABE의 넓이는 압니다. 그러니까 ABE를 알고 있기 때문에 ABF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BF하고 FE하고 이 비율을 알면 되는데, BF와 FE를 알려면 여기 지금 AD하고 BP가 평행이기 때문에 AM을 연장을 하면 닮음이 바로 나옵니다. 자, 한번 연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AM을 연장해서 그 끝점을 Q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제가 색칠을 한번 해 볼까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 PQ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3A가 되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색칠을 제가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삼각형 AFE하고 이제 이렇게 닮음이 되는데요. 파란 색깔을 칠한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파란 삼각형이 비로소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닮음이 써볼게요. AE하고 그 다음에 BQ인데요. 이 비율이 3대 밑에 거 다 더하면 5하고 8 이렇게 됩니다. 4, 7, 8 이렇게 3대 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3대 8이기 때문에 EF하고 이 길이하고 FB가 이게 3대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3x라고 놓으면 여기가 8x가 됩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가 88인데 그거를 2분의 1 하면은 직각삼각형 ABD인데 그 넓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4분의 3을 하게 되면 ABE가 되고요. 다시 그 넓이를 8대 3으로 내분했기 때문에 11분의 8을 해주면 삼각형 ABF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4, 2, 8, 88 이렇게 약분되고요. 24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보조선을 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이 이론이 이 문제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상상 속에서 이 보조선을 찾을까라는 개념의 문제 속에서 연계성입니다. 이 연계성을 발상을 해낼 수 있느냐. 근데 그 발상을 해야 될 내용들이 복잡하거나 굉장히 기교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앞에 우리 다룬 개념이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활용할 문제를 다뤄보자라고 제가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다 배우고 다른 이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 속에서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가 쓰이는가라는 생각을 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쭉 따라서 듣게 되면 그다지 저게 뭐 그렇게 어려우냐? 그것은 제가 보조선을 찾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렇네라고 하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러한 보조선을 찾아서 구현을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가 아니고 그냥 도형의 닮음 이론 전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 속에서 사용을 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제가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문제 만들 때 약간 문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잠깐만 호흡을 가다듬고 필요하면 지금 방금 올렸던 이 영상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름을 하나 그을게요. 네,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을 ABCD라고 놓을게요. 예, 그런 다음에 AB 정사각형의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이 4분원 그리기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원을 그렸습니다. 이때에 이 4분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이렇게 P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P로부터 AB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놨을 때에 이때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 줄게요. AD가 이게 한 8 정도 줄까요? 이런 정사각형입니다. 이때에 PH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어떤 거냐.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발상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요 ABC, 4분은 ABC가 반지름이 AB이기 때문에 이거 BP를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AD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길이가 이제 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8이 되고요. N도 여기도 8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관찰을 하면 OP가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OP를 이렇게 잇게 되면 이렇게 잇게 되면 요 OP의 길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이 AB하고 BA하고 BP하고 길이 같고 OA하고 OP가 길이 같기 때문에 OB를 이렇게 그으면 이 SS 합동입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첫째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 ABO 하고요. 그 다음 PBO가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동이니까 각 BPO가 이게 90도가 되는데 여기 90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90도라는 것이 대단한 힌트가 됩니다. 자, 이제 P를 지나서 AB하고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제부터 굉장히 이 설명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걸 거의 익힘에 가깝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요 P 있는 데가 90도이기 때문에 P를 지나서 AB하고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인데 이거 뭐라고 놓아 볼게요. C, D, 여기 E, 밑에 F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P 있는 데가 9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을 점이라 놓으면 반대쪽에 X라고 놓으면 점 더하기 X가 90도가 돼서 순식간에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아래 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하고 밑에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이 바로 닮음이 됩니다. 다시요. 이 색깔이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삼각형 OPE 하고요. 그리고 삼각형
누가 됩니까? OPE 네, PBF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닮음이 되는데 닮음 조건은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요 위아래 삼각형이 닮음인데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4하고 8이니까 닮음 비가 1대2입니다. 그래도 요 닮음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이제 OE의 길이를 A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대응변 PF입니다. 여기가 EA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EP의 길이를 B라고 놓으면 대응변 BF가 여기가 E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질문은 결국 pH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EB의 길이가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됐어요. 자, 요 아래 위로 보면은 EA 더하기 B인데요. 이 길이가 8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 EB라는 이 길이가 요 4 더하기 A입니다. 우리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A를 여기 넣어서 소거를 할게요. 그러면 2 가로 A 값이 4B 빼기 2B 빼기 4니까 가 8이 돼서 그래서 4B가 16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바로 2B니까 따라서 2B는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어디인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어, 8이고 2B가 A 더하기 4고 A 값이 2B 빼기 4고 네, 어디선가 뭔가 착오가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음, 여기 계산을 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요. 여기서 2A 더하기 B가 이게 8이었습니다. 그래서 5B 5B 빼기 8이 8이니까 5B가 16이 돼서 B 값이 5분의 16이 되는데 우리 구하는 게 2B이기 때문에 따라서 pH의 길이는 2배 하면 되니까 5분의 30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단히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게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90도라는 이 힌트입니다. 이 90도 때문에 아래 위로 직각삼각형이 반드시 닮음이 나오게 되는 이 그림인데요. 그러면 방금 했던 이 힌트를 조금 문제를 바꿔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원에서 이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이런 직사각형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메일을 주신 어떤 학생인 것 같았어요. 학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문제의 소스가 어디냐? 예,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책을 사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예, 제가 영상에서 찍고 있는 모든 문제는 소스가 없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만들어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개념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문제화해서 개념을 문제화해서 예, 문제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푼다면 어떻게 될까? 예,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소수는 없고 제가 이제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이게 예, 즉석에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직사각형을 어디론가 이제 접을 겁니다. 음, 이 접는 형태가 좀 마땅치가 않네요. 음, 네, 각의 1을 2등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각을 2등분하고 그 다음에 네, 다른 형태로 제가 좀 바꿔 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2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예, A를
A를 대칭 축으로 해서 이거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더니만 예, 이런 형태로 F라고 놓을게요. 예, 그럼 이제 여기가 90도고 여기 90도고 예, 이렇게 이제 접었습니다. 그림이 조금 잠깐 좀 수정할게요.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예. 음, 여기를 F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예, 이거 이렇게 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길이를 이걸 5라고 하고 이거를 8이라고 넣어 볼게요. 예, 이렇게 놓았을 때에 음, 자, DE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DE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였던 이 그림에서 90도가 되면은 좌우로가 닮음이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예, 여기가 이제 90도기 F인데가 90도기 때문에 이걸 좀 X라고 놓게 되면 예,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이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게 D가 X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접은 거니까 예, 이게 X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8 되는데 예, 제가 색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 삼각형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가 닮음이 되는데 예, 이렇게 닮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이가 5 빼기 x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길이 하나를 놓아 볼게요. 자, 이 길이를 y라고 놓아 볼게요.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y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가 8 빼기 y가 되는데 그러면 닮음을 한번 써봅시다. 자, 첫째는 x 대 5 빼기 x가 큰 삼각형에서 8 대 y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y가 40 빼기 8x가 되는데 우리 구하는 게 x이기 때문에 y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y의 길이는 이렇게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잠깐 써볼게요. y의 제곱은 64 빼기 25가 돼서 그래서 여기 25를 빼면 39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루트 39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39 x가 40 빼기 8x니까 그래서 x하고 가로 밖에 내면 8 더하기 루트 39
가 40이 돼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화하면 64에 39를 빼면은 5하고 3, 25. 다시요. 8 더하기 루트 39, 8 빼기 루트 39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64에서 39를 빼면은 5, 3, 2, 25가 돼서 5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8가로 8 빼기 루트 39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지금 초등학생들, 무리수를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풀이 과정은 이해하지만 요 다뤄지는 숫자입니다. 이 다뤄지는 숫자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학년이 무리수를 배운 이후에 닮음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닮음의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고요. 이 닮음 이론을 확장해서 비교과 영역으로 넘어가서 확장 개념을 좀 몇 개를 다뤄볼게요. 자, 이 내용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앞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넓이 분할. 그래서 제가 뭐 닭발 분할 정리 그러면서 뭘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다뤄봤던 이론인데 그때는 넓이 분할 이론을 가지고 다뤘지만 지금 여기는 도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 이론을 이용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영역입니다. 확장. 자, 첫째는 체바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체바의 정리. 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체바의 정리 중에서 일단 기본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꼭지점으로부터 P를 지나는 선분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런데 이 체바의 정리 공식의 유도 과정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이 점 P를 지납니다. 권하는 게 이 닮음 이론을 쓰지 말고 넓이 분할 이론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그쪽으로 권합니다. 여기를 DEF라고 하면 그러면 체바의 정리가 바로 이런 식이었죠. AD 대 DB 곱하기 BE 대 EC 곱하기 CF 대 FA가 이게 1이다라는 게 이제 이게 체바의 정리 공식이었는데 그때 예전에 저기 앞에 제 영상을 되돌려서 보게 되면 넓이 분할 이론으로 체바의 정리, 메넬라우스, 그 다음에 반 아우에르, 제로겐의 정리 전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는 닮음이라는 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닮음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지나서 BC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이걸 긋는 이유는 AD 대 DB, 그러니까 AD 대 DB라는 거는 요 AD와 DB가 닮음인 어떤 삼각형에서 대응변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CD를 연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CD를 연장을 해서 여기를 Q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BF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R이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러면 제가 닮음인 삼각형을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삼각형이 일단 닮음이 됩니다. 요렇게 닮음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AD 대 DB는 파랗게 색칠한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AQ 대 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요 그림입니다. 요 식입니다. B 대 EC는 전에 제가 앞에 닮음 이론할 때 요 모래시계 형태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B 대 EC는 올라가서 이것 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대 EC는 RA 대 AQ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빨갛게 색칠을 해 볼게요. 요렇게 닮으면 삼각형이 보이나요? 요렇게 닮으면 삼각형입니다. 이 닮으면 삼각형에서 세 번째 CF 대 FA는 얘는 이것 대 이거는 BC 대 AR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구한 이 새로운 비율들을 곱해보면요. AQ 대 BC 곱하기 RA 대 AQ 곱하기 BC 대 AR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RA, AR 같고 BC, BC 같고 AQ, AQ 같기 때문에 1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넓이 분할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조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넓이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권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는 방금 전에는 삼각형 ABC 내부에 점 P가 있었는데요. 이제 내부에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바깥에 있게 되면 A로부터 P를 지나게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C를 지나서 P를 지나는 선분을 또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서 P를 이렇게 BP를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 A에서 P를 지나 근 선은 BC 위에 있지 않고요. BC의 외분점 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놓을게요. D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C에서 P를 지나 근 것이 AB 위에 있지 않고 여기도 외분점 위에 있게 됩니다. 여기를 E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AC하고 BP하고 그 점을 F라고 놓으면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외분점, 외분점, 여기 내분점 이렇게 돼서 아까보다는 그림이 훨씬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 P가 삼각형 외부에 놓여 있을 때인데 이걸 최발 정리의 확장 정리라고 합니다. 공식이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AE 대 EB 곱하기 BD 대 CD 곱하기 CF 대 FA 이것도 이제 1이 되는데 이게 확장 정리인데요. 좀 공식을 좀 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외분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이것 대 이거 곱하기 이것 대 이거 곱하기 이것 대 이거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1인데 이게 왜 1인가 한번 닮음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점 A를 지나서 BC와 평행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보조선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다르게 그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 BF 얘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요 각각 만나는 점을 여기를 Q R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우선은 요렇게 닮음이 됩니다. 닮음인 거 제가 칠해 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검정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닮음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알 수 있는 거는 AE 대 EB가 이 비율이 이것 대 이거는 AQ 대 BC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BD 대 CD는 아까처럼 여기 모래시계 형태입니다. 이 모래시계에서 BD 대 CD는 제가 표시하는 선을 좀 따라와 보겠어요. BD 대 CD는 이 위에 이것 대 AR 대 AQ가 됩니다. 그래서 BD 대 CD는 AR 대 A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F 대 FA는 얘는 CF, FA는 제가 빨간 색깔로 닮음을 표시를 해볼게요. 색칠해 볼게요. 요렇게 닮음인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CF 대 FA는 BC 대 FA 위에니까 AR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비율을 곱해보면 AQ 대 BC 곱하기 AR 대 AQ 곱하기 BC 대 AR을 이렇게 곱하면 AR 없어지고 AQ 없어지고 BC 없어져서 1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닮음을 여기에 적용을 해봤지만 닮음보다는 앞에 제가 저 앞쪽에서 제가 했던 넓이 분할입니다. 그 넓이 분할 이론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로곤의 정리입니다. 이 제로곤의 정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하나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아 볼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P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AP를 긋고 그 다음에 BP도 긋고 CQ를 긋은 건데, 그리고 DEF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두 가지 공식이 성립되는데, 변에서 꼭지점 쪽으로 가면서 이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EP 대 EA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DP 대 DC 더하기 FP 대 FB를 더하면 1이 되고요. 만약에 거꾸로 반대로 가면 이제 AP 대 AE 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CP 대 CD, 그 다음에 BP 대 BF, 거꾸로 가게 되면 2가 되는데, 자, 요것이 이제 제로곤의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전에 앞에서 넓이, 도형의 넓이 분할이라는 이론으로 간단히 증명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닮음이라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닮음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겁니다. EP 대 EA만 보겠습니다. EP 대 EA는 EP와 EA가 대응변인 닮음인 삼각형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P에서 수선을 내려도 되고 평행하게 내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를 QR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삼각형하고 검정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닮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유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EP 대 EA는 얘는 PQ 대 AR이 되는데, 여기서 PQ 대 AR이라는 거는 삼각형 PBC입니다. 요 삼각형 PBC의 높이가 PQ입니다. 그리고 AR은 이렇게 큰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데,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에서 밑변 BC가 공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게 되면 PQ는 삼각형 PBC 이거의 높이 대 삼각형 ABC의 높이인데, 그런데 현재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 BC를 공유하고 있고 높이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높이의 비율은 넓이의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 PBC가 됩니다. 이 넓이 대 삼각형 AB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넓이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저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삼각형 PBC 대 삼각형 ABC가 되고요. 더하기 두 번째 요 공식은 DP 대 DC는 제가 조금 진하게 할게요. 이 삼각형의 높이 대 이 삼각형의 높이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거는 삼각형 ABP 대 삼각형 ABC란 얘기고요. 또 세 번째 공식은 삼각형 APC 대 삼각형 ABC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를 전부 더하면 삼각형 ABC 분의 위에 이 작은 삼각형 3개 더한 게 전체 넓이죠. 그래서 1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확장 공식입니다. 요 공식은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AP 대 AE, 그러니까 AP 대 AP 대 그냥 AP 대 AE는 AE의 길이를 AP 대 AE는 삼각형 APC의 넓이 대, 그러니까 AP 대 AE는 여기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 보조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예, AP 대 AE는 이 길이 대 아이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A라고 할게요. 이거 B라고 하고 요 C라고 놓고 D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놓으면 AP 대 AE는 삼각형 ABP 이것 대 그 다음에 AE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C 대 C 더하기 D 이걸 더한 거니까 다시요. 이거를 뭐라고 놓아 볼게요. 이거를 이제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놓으면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X 대 Y는 넓이 대 넓이니까 이거를 AX라 놓으면 이건 이제 AY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XY라고 놓으면 이거를 BX라고 놓으면 여기는 B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X 대 Y라는 거는 위에 요 넓이 색칠 제가 좀 해볼게요. 요 오목사각형의 넓이 대 전체 넓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오목사각형 ABPC 이것 때 삼각형 ABC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 비율을 넓이 비율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오목사각형 ABPC 이것 때 삼각형 AB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 그러면 이 식을 더해 볼게요. 더하면 CP 대 CD는 CP 대 CD는 오목사각형 대 전체 APBC 오목 APBC 이거의 전체 넓이가 되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 거 BP 대 BF를 하게 되면 BP, BF는 오목 ABCP 이 넓이 대 삼각형 ABC가 되는데,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분모고는 삼각형 ABC가 되고, 요 오목사각형이에요. 오목사각형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려 놓고 보면 지금 색칠한 오목사각형 더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오목사각형 이렇게 오목사각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긴 오목사각형 3개를 돌려서 3개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삼각형 ABC 넓이에 두 배가 되죠. 그러니까 요런 넓이 2번, 요런 넓이 2번, 요런 넓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삼각형 ABC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2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좀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 두 번째 공식이 넓이 비로 바뀌는 과정, 이거 하고 오목사각형 돌려가면서 3번 더한 거를 직접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면 삼각형 3개 ABP, BCP, CAP 요 삼각형이 2번씩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의 2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반 아우베르 정리. 이 반 아우베르의 정리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내용이 다 기억이 납니까? 제가 앞에서 도형의 넓이 할 때 굉장히 자세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실전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앞에 거를 보지 않고 잘라가지고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 앞에 쭉 돌려보면 넓이 분할하는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어 놨습니다. 다만 그때는 넓이 분할이라는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 공식을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유도 방법이 지금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P라고 놓고 DEF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반 아우베르의 정리는 자, AD 대 DB입니다. 이거 하고 AF 대 FC입니다. 이걸 더하면 AP 대
P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물론 이것 대 이거 더하기 이것 대 이거는 가운데 내려가면서 가운데 잘라놓은 중앙 분할해 놓은 이 비율로 바뀌고, 또 거꾸로 이것 대 이거 더하기 이것 대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돌려서 식이 3개 나오는데, 지금 여기 한 개만 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하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만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닮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A를 지나 BC와 평행하게 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F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CD도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여기를 QR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AD 대 DB는 요렇게 닮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닮음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AD 대 DB는 AQ 대 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식은 AF 대 FC는 빨간 펜으로 색칠을 해 볼게요. 요렇게 두 개가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은 AF 대 FC는 AR 대 BC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BC분의 AQ 더하기 AR이 되는데, 그러면 BC분의 AQAR을 더하면 QR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QR 대 BC인데, QR 대 BC는 검은색으로 제가 칠할게요. 이렇게 닮음이 되죠.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로 닮음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R 대 BC는 AP 대 P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은 실전 문제 넓이 갈라가지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반나우베리 정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 이 비율을 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비율 관계를 따지려면 이 내부의 비율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부의 비율의 모든 정보가 바로 이 식에 있는 겁니다. 이 식에서 얘가 내부로 지나가는 선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과 영역에 이런 이론을 무조건 대입을 하기보다는 넓이 분할 이론을 쓰는 게 더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메넬라우스의 정리인데, 이 메넬라우스의 정리가 사실 실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데, 학생들은 이 메넬라우스 정리를 사실 사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메넬하우스 정리는. 왜 그런가 하니, 자, 삼각형 ABC에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기본 정리입니다. 이 직선이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형태를 그리게 되면, 자, AD 대 DB 곱하기 BF 대 CF 곱하기 C 대 2A인데, 이게 1 된다라는 공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눈에 확 들어오게 알아보기가 힘든 게,
요 D하고 E라는 점은 내분점이지만 요 F라는 점이 외분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 대 이거. 자, 잠깐만요. 제가 최바의 정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최바의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 대 이거 내분점 전부, 그 다음에 이것 대 이거, 그 다음에 이것 대 이거는 1,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메닐라우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 대 이거 곱하기 외분점 E가 F가 있어서 이렇게 멀리 갔다 옵니다.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곱하기 이것 대 이게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실전 문제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서 문제 속에 적용을 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이제 왜 성립이 되느냐? 그것은 보조선을 하나만 그어 볼게요. 자, A를 지나서 BC하고 평행하도록 평행선 하나를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여기 만나는 점을 P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AD 대 DB는 얘는 요렇게 닮음이 보이나요? 이렇게 삼각형 보이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AD 대 DB는 AP 대 BF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운데 얘는 변환을 시키지 말고 그냥 둘게요.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C 대 EA인데 C 대 EA는 빨간 걸로 제가 할게요. 요렇게 닮음이 되는데 요렇게 닮음이 되기 때문에 CE 대 EA는 방금 한 거를 쓰면은 CF 대 AP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요 공식은 변화를 주지 말고 그냥 쓰고요. 지금 한 거를 곱해 볼게요. AP 대 BF 곱하기 BF 대 CF 그대로 쓰고 세 번째 거 CF 대 AP 이렇게 바꿔 놓으면 AP가 없어지고 CF, BF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닮음의 난해한 그 실전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확장 정리를 다시 한번 리뷰를 겸하면서 과거에 넓이 분할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공식들을 닮음이라는 이 이론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닮음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 변환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을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여준 비교과 영역 얘들은 실전 문제 풀 때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전부 여러분들의 자기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노트로 새로 정리를 해서 제가 가르쳐준 모든 이론에 대해서는 완전에 가깝게 자기 지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